고장 계산에는 먼저 단락 전류를 계산해 봅니다. 단락 전류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해서 오음법에 의해서 계산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오음법, 오음의 법칙,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00V 교류 전압을 가했고 이쪽 선로에서 임피던스를 1오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부하 쪽에서 임피던스를 9오음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단락 전류가 발생했다, 즉 단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자, 여기 먼저 전격 전류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회로에 흐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전류, 전격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100V를 여기 1오음과 9오음이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때의 정상적인 상태 전격 전류, 그래서 노멀 n을 따서 in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음의 법칙 그냥 쓰면 되죠. 얼마입니까? 전체의 전압 100V를 전체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죠. i는 z분의 v니까. 근데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15옴, 그래서 전체 전류도 10A가 여기에 흐르게 되겠네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단락이 발생했죠.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부하 쪽에서의 정상적으로 이 임피던스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지만 이 앞에서 임피던스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단락, 짧게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단락, 쇼트라고 하죠. 쇼트. 영어로는 쇼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쪽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없죠. 우리가 단락이 생겼다는 것은 이쪽에 임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없는 쪽으로 전류가 싹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이 생긴 이 상태에서 단락 전류를 역시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얘를 그러면 무시한 상태에서 100V를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1오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락된 상태에서의 전류 쇼트, 그래서 S로 표현하고 IS는 1오음분의 100V 100A가 여기를 흐르게 되겠네요. 이때 단락 전류는 100A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100A.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흐를 때의 전류 10A. 그 다음 여기 단락된 상태에서 얘는 무시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구해본 단락 전류. 이렇게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거 구한 겁니다. 오음의 법칙. 그래서 이걸 오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락 전류를 이렇게 오음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의해서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 왜 구합니까? 이렇게 쉬운 오음법이 있는데 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또 복잡한 개념이 등장하느냐? 우리 복잡한 이제 송전선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자체 이렇게 단순한 회로일 경우에는 오음의 법칙이 훨씬 편하지만 여러 가지 변압기 용량도 다르고 발전소에서 보내는 용량도 다르고 그렇죠? 그럴 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쓰게 되면 얘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먼저 그렇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Z, 퍼센트 G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읽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회로가 전격 운전 상태, 즉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 그때를 전체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자신의 임피던스의 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장이 생기면 어디에 생긴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 부하 쪽에서 이렇게 단락이 생겨서 단락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 선로에서의 임피던스와 부하에서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을 때, 즉 이 부분 선로에서 임피던스가 최종적으로 단락에 관여하기 때문에 얘 임피던스의 비율을 알자는 거예요.
고장나기 전에 전체 임피던스에 대해서 요거 선로에서의 임피던스, 즉 Z1의 임피던스를 그 비율을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은 간단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을 투자하고 친구가 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지분이 얼마냐? 너는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체 투자 금액 중에 내 거의 투자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분이 얼마냐?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분의 내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비율로는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죠. 퍼센트로는 25%의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사고 나기 전에 정상 상태에서의 그때의 임피던스는 지금 얘네 둘이 관여하고 있는데 사고 났을 때는 얘만 관여하게 되니까 즉 전체 임피던스에 비해서 사고 났을 때의 내 거의 임피던스의 비, 즉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두 개의 임피던스의 합분에 사고 났을 때는 얘만 관여하니까 요걸 내 거라고 하자고요. 내 거의 비율. 이것을 퍼센트로 표현하니까 100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이 표현이 바로 이 선로에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정상 상태일 때 그때 전체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얘가 되는 거죠. 자신의 임피던스의 비, 즉 단락이 된 고장 상태에서의 이 선로에서의 임피던스의 비를 의미하는 거고 그걸 퍼센트로 나타낸 것, 즉 이렇게 표현한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즉 퍼센트 임피던스는 Z1 플러스 Z2분의 선로의 임피던스 Z1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개념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자, 이 고장 계산은 실기에서도 여러분 또 나와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개념 잡아서 가게 되면 안 외우고도 자주 나오는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높은 점수의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한번 이제 고장 났을 때 단락 전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예, 오음법에서와 같은 예를 지금 든 거고요. 일단 정상 상태, 고장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류, 전격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100볼트를 둘에 합해야 되겠죠? 15옴으로 나눠주니까 10A가 흐르게 됩니다. 정상 상태일 때.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한번 이제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이 선로에서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선로의 임피던스 내 거 1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얘는 10%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로는 0.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로를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단락이 생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의 단락 전류가 얼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정상 상태에서 지금 전체 임피던스가 15옴일 때 지금 10A가 흘렀죠. 그러면 단락이 된 상황이면 임피던스가 이제 1옴만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류라고 하는 특징은 저항값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죠. 즉 임피던스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이 전체의 지금 비율을 1로 잡았을 때 이 전체의 임피던스의 비율을 1로 잡았을 때 요거의 비율을 0.1로 봤기 때문에 그때의 흐르는 전류 0.1의 비율이 0.1에 해당되는 것에 흐르는 전류 바로 그게 단락 전류죠. 그것이 반비례하니까 원래 전격 전류의 0.1분의 1 비례했다면 그 비율 0.2를 곱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투자한
금액의 지분만큼, 비율만큼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냥 지분에 비례해서니까 어떤 이익이 생기면 비례했을 때는 0.1을 곱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제가 투자한 회사가 뭐 10억의 이익이 생겼다. 근데 나의 지분은 10%, 즉 0.1이다 그러면 비례해서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10억에다가 0.1을 곱해서 1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류는 이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원래 전류, 비율이 1일 때의 전류가 10A라면 비율이 0.1일 때의 전류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0.1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역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0.1을 곱하는 건 비례할 때 곱하는 거고 이건 반비례하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얘를 보기가 별로 편치 않죠. 여기가 소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분모에 10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100을 곱해볼까요? 그럼 얘는 10이 되고 여기는 100이 되겠죠. 그래도 어차피 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가 지금 전격 전류가 10A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100A가 흐른다. 이 단락 전류가 100A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아까 오음법에 의해서 구했던 값과 동일한 값이에요. 이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단락 전류를 계산한 거죠. 자,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임피던스분의 그 선로에서의 임피던스의 비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 요거죠. 그리고 비율로 나타내면 0.1이고 그런데 이런 단락 사고가 발생해서 단락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15ohm일 때 10A가 흘렀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1ohm일 때 얼마가 전류가 흐르냐 그러면 임피던스에 반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 고장 전류는 원래 15ohm에서 흘렀던 그때의 값을 1로 잡았기 때문에 바로 0.1의 비율에 의해서 반비례하면서 얘가 흐르게 되니까 0.1의 역수인 0.1분의 1을 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분자 분모에 동일하게 100을 곱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얘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퍼센트로 우리가 구했다면 이 10%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면 IS는 즉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분모에 이제 두게 되고 분자는 그냥 숫자 100이 되는 거고요. 전격 전류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거기에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렇게 분모에 적고 100을 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죠. 이것을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예를 가지고 또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오음법으로 먼저 해볼까요? 오음법으로 전격 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오음법으로는 전격 전류 IN은 어떻게 돼요? 쉽죠? 100V를 15ohm으로 나누네요. 얼마입니까? 10A가 흐르죠. 아, 이건 이렇게 흐르겠네. 그리고 이번에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퍼센트 임피던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분의 2 더하기 8분의 선로에서의 임피던스의 비율을 퍼센트, 100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럼 이거 10이니까 약분되면서 얘가 20%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같은 얘기죠. 이 상황에서 자, 퍼센트 임피던스로 우리가 전류 고장 전류 IS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럼 여기 단락이 생긴 상황에서 이때 IS를 한번 구해 보자는 거죠. 자, 공식 이용하지 말고 원칙대로 구하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때 IS는 전체 15ohm일 때 그때 10A가 흘렀죠. 즉 전격 전류가 10A가 흘렀는데 그때 이때 임피던스의 비율이 0.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반비례하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0.2분의 2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하면 얘가 20분의 10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약분되니까 50에다가 50이네요. 50A의 지금 고장 전류가 흐른 거죠. 이것은 잘 보면 여기에 20%로 우리가 구했던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쪽 단락 전류에서 여기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분모에 이렇게 대입하고 분자에는 무조건 100 왜냐면 퍼센트니까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전격 전류 이렇게 해주면 그때의 단락 전류가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죠. 아하, 이제 자, 이 과정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시는 건 여러 가지 뭐 회로 이론 이해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회로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는데 좋으니까 이해해 보시면 더욱 좋고요. 이제 아니면 이 결론만 가져가면 됩니다. 결론만. 자, 이제 결론만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돼요. 자, 어떤 결론이냐? 자, 이번에는 아예 공식으로 단락 전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먼저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에서 전격 전류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죠. 쉽잖아요. 100을 15옴으로 나누니까 전격 전류 IN은 어떻게 된다고요? 10A가 그럼 흐르겠죠. 100을 15옴으로 나눠주니까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둘이 더하니까 10분의죠. 내 거 선로에서의 임피던스 4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해줘야죠. 그러면 얘는 40%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됐고 이때 단락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네? 그러면 단락 전류 IS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요? 이제 공식화해서 이 40을 분모에 적고 분자는 무조건 100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전격 전류 이렇게 10을 해주게 되면 약분되면서 25가 되네요. 25A가 흐른다. 이렇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용하면 전격 전류 얼마 알 때 바로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면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전격 전류 알 때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법 그리고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면 어떤 공식?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분모에 오게 되고 분자는 무조건 100 곱하기 IN 전격 전류 이 식을 이용하면 이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앞에 있는 과정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합니다.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기하고도 얘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이니까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던 40을 여기에 대입해서 40분의 100 전격 전류는 10A 여기다 10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바로 이 고장 전류인 단락 전류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게 정리된 겁니다. 이 선로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분의 이 선로의 임피던스 전체 임피던스 분의 선로의 임피던스 곱하기 100 이걸 계산한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고요. 자, 그것을 자, 이런 좀 약간은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다른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해놨지만 여기서는 과감히 생략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전압과 그 다음에 그 임피던스 값 그리고 전력을 안다면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유도는 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이것도 역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의 퍼센트 임피던스 요거는 뭐 이해 가시죠? 이것이
최종 10V 제곱분의 ZP, 10V 제곱분의 ZP, V는 전압인데 P는 전력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의 단위 V는 킬로볼트를 써요. 킬로 단위를. 그리고 P도 역시 킬로볼트 암페어, 킬로볼트 암페어. 전력이잖아요. 피상전력. 그래서 킬로 단위를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얘도 킬로볼트, 킬로볼트 암페어. 그래서 10V 제곱분의 ZP, 10V 제곱분의 ZP 이것을 이용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또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V 제곱분의 ZP, 10V 제곱분의 ZP.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이제 단락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고 있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 전격전류 알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면 이 공식에 의해서 단락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임피던스 분의 선로의 임피던스 곱하기 100 이렇게 되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 요건 잠깐만요. 요거 결국 퍼센트 임피던스는 방금 우리 외웠죠. 10V 제곱분의 ZP, 10V 제곱분의 ZP 그리고 P는 킬로볼트 암페어, V는 킬로볼트라고 하는 단위도 역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 이제 결론이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아까 우리 요 공식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변형한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걸 변형한 겁니다. 즉 퍼센트 임피던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표현하려면 얘랑 이 분수식에서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얘가 이제 분모로 가는 겁니다. 분모로. 그러면 IS분의 I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S분의 IN. 그리고 100을 이쪽에 그냥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IS분의 IN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래서 크게 중요한 식은 아니고요. 결국 여기에서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조금 자, 이걸 없애고요. 이 부분에서 결국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분의 선로의 임피던스 곱하기 100 그리고 이것을 또 10V 제곱분의 ZP 이렇게 되면서 이 P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단위고 V는 킬로볼트가 단위라는 거 요거 이 단위까지 어떤 단위를 써야 되는지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도 또 나오니까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핵심 포인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결국 이게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렇죠? 이 식을 보면 결국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은 제곱에 반비례하죠. 뭐 이 식을 해석한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여기 전력에는 비례합니다. 즉 공급되는 전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용량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충전 용량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용량 이런 말 나오면 얘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고 결국 전압 곱하기 뭐다? 전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한다. 뭐 이건 해석해 준 거니까요. 근데 요거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하는구나.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하는구나. 이런 성질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나중에는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이 어떤 건 100짜리, 어떤 건 300짜리 그러면서 둘 다 22,900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단락전류를 계산할 때 용량이 달라. 그러면 ohm의 법칙으로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용하면 매우 쉽게 그 단락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방금 보셨던 대로 단락전류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그렇죠? 결론만 한번 손으로 써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리고 전격전류 이렇게 구해주면 바로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격전류는 정상 상태에서의 전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알면 되겠죠. 그렇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였냐면 전체 임피던스 분의 내 거 선로에서의 임피던스 곱하기 100 이거였고, 그리고 결국 얘는 뭐였냐면 10V 제곱분의 ZP, 이렇게 전압과 전력이 주어지면, 용량이 주어지면, 전압과 전력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V의 단위는 킬로볼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고, 최종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는 또 뭐다? 이 전력, 즉 용량에 얘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